저는 어제 이렇게 광주에 있는 호텔에 와서 하루 스테이를 했습니다. 전남 담양 한 달 살이가 거의 마무리가 돼가지고 호텔에서 하루를 지냈는데 이번 한 달 살이는 되게 특이한 경험이라서 오래오래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작년부터 한 달 살이를 쭉 해왔어요. 제가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살면서 거의 무료로 다니는데 저는 두 가지 방법으로 돌아다니거든요. 첫 번째는 제가 그 문인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문학관이 있어요, 전국에. 그래서 문인들이 가서 한 달씩 이렇게 스테이를 하면서 글을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서 숙소와 식사를 거의 대부분 제공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문학관을 찾아다니는 게 첫 번째고, 그래서 이제까지 갔던 게 원주에 있는 토지문화관, 처음에 거기서 3개월을 머물렀고요. 서울의 호텔 프린스에서 또 한 달을 머물렀고, 그리고 이번에 온 곳이 이제 담양의 글을 낳는 집, 여기서 이제 한 달을 또 머무르고,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에서 무료로 한 달 살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지자체별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지자체에서 하는 한 달 살기 프로그램들은 보통 숙박비를 지원을 해줘요. 그래서 식사는 거의 이제 하면 되는 건데, 충남 태안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식사비도 나왔었어요. 1인당 2만 원씩 2명이면 최대 4만 원까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왔었고, 그 외의 지방들은 교통비나 식사비 이런 거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체험비 정도, 뭐 어디 들어가는 입장권 이런 거 정도만 지원이 되고 숙소비가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지방 한 달 살기를 신청을 해서 저는 이제 작년에는 함안, 태안, 그리고 올해는 이제 전북 한 달 살기 선정이 됐는데, 이런 방법으로 한 달씩 돌아다니면서 그 전에 할 수 없었던 되게 진귀한 경험들을 많이 하고, 사실 매년 직장인들이 사는 게 거의 비슷하잖아요. 2022년 생각해보면 특별한 거 없고 2021년 생각해보면 특별한 게 없는데, 이렇게 한 달씩 돌아다니면서 1년에 몇 번 이벤트를 겪고 나면,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주에도 살았었고 함안에도 살았었고 태안에도 살았었고, 이런 기억에 남는 게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. 지방 한 달 살기를 하면 SNS 같은 데 이렇게 올려줘야 되거든요, 콘텐츠를. 그래서 이제 지방에 대한 홍보를 대신 해줘야 되는 건데, 뭐 그런 거는 원래부터 별로 어렵지가 않아가지고 거의 뭐 지방 갔다 오면은 유튜브 같은 것도 당연히 내가 그냥 올리는 거고, 그래서 저는 어렵지 않게 그렇게 했습니다. 근데 지방 한 달 살기를 하는 게 사실 그 뭐 신청을 하고 선정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, 진짜 중요한 게 직장에서 한 달을 뺄 수 있느냐, 그게 제일 문제인 거잖아요. 근데 다행히 저희는 회사에서 이렇게 제가 밖에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해 주셔가지고, 대신 이렇게 나와 있을 때마다 더 일을 열심히 하고는 하죠. 가끔 이렇게 막 찾아봐요. 제가 그런 문학관 같은 데서 모집 요강 같은 거를 좀 찾아보기도 하고, 아니면 네이버에서 지방 한 달 살기, 이렇게 한 달 내에 올라온 최신 글 같은 거를 검색을 해서 보면 이번 달은 뭐 어디 뽑는다더라, 그러면은 거기를 이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가서 이제 한 달 살기 체험을 하고, 나중에 내가 낸 숙박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제 환불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까지 가장 좋았던 거는 태안이었던 것 같아요. 태안이 하루에 숙박비 7만 원을 지원을 해줬고, 하루 이제 밥값도 2만 원을 지원을 해줬고, 무엇보다 저는 그 태안의 분위기나 이런 게 너무 좋았고, 강아지랑 갈 수 있는 숙소를 선택을 해서 강아지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가장 좋았던 것 같고, 전라도 쪽은 하루에 숙박비를 7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고, 경상도 쪽은 하루 숙박비를 5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, 근데 이게 되게 모순인 게, 하루에 5만 원이면요 30일이면 150만 원을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. 그럼 사실 150만 원을 월세를 낸다고 생각을 하면, 풀옵션 월세를 들어간다고 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집을 구할 수 있어야지 정상이나, 이게 펜션 같은 경우나 뭐 다른 숙박업소 같은 게 5만 원짜리가 요즘 진짜 찾으려면 막 모텔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그 민박집을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. 150만 원의 돈에서도. 그래서 좀
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 하루하루 사는 거랑 한 달 살이는 또 이제 숙박업소 기준에서 봤을 때 좀 다르잖아요. 체크인 체크아웃을 하지 않고 뭐 청소 같은 것도 좀 생략을 할 수 있고 그 연박에 대한 숙소비는 또 좀 다르다고 하는데 그런 지자체들이랑 좀 연계를 해서 한 달을 몽땅 거기에서 살았을 때는 좀 가격 협상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지역에서 좀 지정된 한 달 살이 진짜 옛날 민박집 이런 게 좀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숙소 찾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. 사실 그 한 달 살기 선정을 되고 나서 가장 머리가 아팠던 게 적당한 숙소를 찾는 거였거든요. 내 입맛에 맞는 숙소를 찾아야 하니까. 저희 문학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담양 글을 낳는 집이 3번째로 왔는데 사실 처음에 이제 토지문화관 갔을 때 그리고 2번째는 호텔 프린스를 갔을 때 그리고 3번째가 담양 글을 낳는 집인데 이 글을 낳는 집 같은 경우에는 한 주택에 이렇게 5명의 작가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. 들어가기 전에는 사실 그 굉장히 상세한 정보가 없어가지고 모르고 갔었던 거거든요. 만약에 알았다면 저처럼 조금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은 선택을 안 하지 않았을까. 그렇게 저는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본 게 거의 20년 만의 일이라 가지고 막 이렇게 밖에서 뭐 떠드는 소리나 밥 해 먹는 소리 이런 게 그대로 들리거든요. 엄마가 옛날에 부엌에서 일하던 소리?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. 근데 사실 글을 쓰는 사람한테는 모든 경험이 다 중요한 거잖아요. 그때 느꼈던 뭐 감정, 불편함, 혹은 뭐 되게 정겨움 이런 것들이 다 저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년이 넘게 밖에 나와서 사는 거를 하고 있는데 점점 나올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이걸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이 들어요. 더 나이 들고 그러면 올해는 못할 것 같아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전라도 쪽에는 제가 처음 살아봐가지고 되게 기대도 됐고 그리고 재밌기도 했는데 담양에서 있으면서 그리고 광주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. 전라도 한 달 살기 여기까지. 한 달 살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을 많이 해보시면 아마 되게 좋은 기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방 소멸에 대해서 이제 정부 대책으로 나온 게 한 달 살기 이런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지방에 대한 매력들을 유튜브든 블로그든 인스타그램이든 이렇게 녹여내서 사람들이 도시만이 대안이 아니잖아요. 제가 시골에 살기도 하지만 그래서 시골의 매력들을 좀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담양 한 달 살기 오늘 여기까지 끝!